아니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안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네.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수학에서도 파이널 강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단순히 문제풀이 위주의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단원에 대한 개념 정리도 우리 학생들이 작업이 된 상태에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6개월 모의평가가 많은 힌트를 줬잖아요. 아이들한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올해 봤던 6월과 9월 뭐 난이도, 뭐 등급 커트라인, 뭐 학생들 일입했습니다만 수학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또 주목해볼 만한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고 맞아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도 궁금할 텐데 네, 맞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수능에 바로 척도가 이제 6월, 9월 대수능 모의평가했으니까 이 척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6월은 이제 전범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9월까지 보고 이렇게 아우러서 말씀해 주시면 말해봐요. 빠짐없이. 조금씩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6월이랑 9월 모의고사, 이제 가장 가까운 9월부터 좀 먼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9월을 얘기하려면 6월에서 배경이 됐던 게 있죠. 이제 6월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시그널은 쉬운 문제도 분명히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쉬운 문제부터 명확히 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당연히 9월이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9월 모평에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더 덤으로 특정 유형에다가 상당히 힘을 많이 실었거든요. 뭐 얘기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긴 한데 일단 뭐 부분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해보면 가형에서 네모항이나 그림이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 9번, 12번, 19번, 27번 이렇게 네 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형에서는 5문항, 4번, 6번, 18번, 19번, 29번 5문항이나 모두 그림이나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통 기존의 수능에서 나오던 이제 그림이랑 그래프를 주면 이걸 보고 해석을 해서 한 단계 진일보한 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함수의 식도는 주어진 값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되게 단순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온 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지만 분명히 전체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여러 문제를 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그림이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는 분명히 연계교재에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되게 중요한 게 이 문제를 풀고 내가 풀 수 있어? 내가 맞췄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출제진들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출제하신 분들의 시각을 알고 싶으면 이 연계교재 보면은 위에 8자리 번호가 있잖아요. EBS 들어가면 이제 인강이 뜨는. 이런 걸 보면서 뭐 어떤 문제는 적게는 선생님 한 분, 어떤 문제는 막 3분씩 강의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 시각을 좀 익혀야 된다. 선생님들이 해결하는 시각을. 왜냐하면 결국 문제 출제자는 선생님들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의 시각으로 되게 쉽게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게 강력하게 여러 문항을 주면서 학습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랑 그림을 다루는 시각을 좀 확실히 해야 되죠.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좀 하나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게 나형에서 17번 문항이 전 이게 어떤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나형 17번 문항은 처음으로 모비율의 추정이 나왔거든요. 기존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보통 이제 그 전에 뭐 모비율이 아니라 모평균의 추정 요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모비율의 추정이 잘 나올 거야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분명히 학생들이 배웠지만 아이들도 배우면서도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수학 선생님들이 마무리할 때 야 이건 그동안 나오지 않았으니까 가볍게 이런 멘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두들겨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출제진들도 이제 지금쯤이면 아마 이제 우리 그 입시 분석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다들 TV에 모여서 이걸 보고 계실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벌써 제가 허를 찌르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떡하실 텐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런 특정 대표적인 단원으로서 존재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오지 않았던 부분 중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들 꽤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역시 우리 수포자가 많은 문과를 좀 배려한다면 오늘은 이제 문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과 학생들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유리식 무리식이 있어요. 파트 앞에.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2년 동안 수능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대표적인 거겠지만 그 계산을 한다고 손해보지 않거든요. 어쨌든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푸는데 분명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들도 한 번씩은 좀 두들겨 봐야 된다. 이런 시그널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이제 그걸 진짜 친구들 중에는 아예 구분해놓고 아예 안 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나올 것 같은 또는 기출에서만 계속 함몰돼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체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박승 선생님 말씀 듣고 아주 놀라운 기대가 생겼어요. 어떤 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평가원에서?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고 전혀 상관없이 수능이 출제된다면 우리 방송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추리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이미 출제가 됐거든요. 아주 놀라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박승 선생님 자연스럽게 이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시는 마인드맵 얘기해 주셨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래서 이 기본 개념 그동안 안 나왔다고 출제 몇 번 안 됐다고 해서 넘어가면 기본 문제 다 놓친다. 이 말씀이셨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연계교재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연계교재 마무리 어떻게 할지 선생님 한 번 다 봤는데 또 볼까요? 이런 친구도 있고 선생님 지금 다 못 봤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뭐 볼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 있거든요. 연계교재 활용 마지막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정리해 주시죠. 연계교재가 지금 이제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윤시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다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 못 봤는데 뭐 역시 비슷한 질문이겠지만 수능 완성이 중요한 거예요, 수능 특강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 결과적으로 이제 이 중에서 만약에 이런 이분법적인 걸로 정확히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능 특강이죠. 그 수능 특강에서 이제 연계가 됐던 것들 재작년에 수능에서 연계됐던 것들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확히 어느 문제를 어떻게 연계했는지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대다수는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완성이 있긴 한데 수능 완성은 애초에 그 문항들마다 사전에 써 있어요. 어떤 유형을 어떻게 낸 것이다라는 이미 설명이 써 있거든요. 이거는 연습하라고 나온 것이지 여기서 변형의 여지를 줬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대려 수능 연계교재는 수능 특강. 그래서 굳이 해야 된다면 수능 특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에는 저희 반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끝났어? 사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문을 하면은 떡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같네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꼭 이렇게 또 진짜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반문하셨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이게 끝난 것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학원가에서도 좀 만연한 이제 그런 방식인데 너는 레벨 3 나중이야. 넌 레벨 2까지야. 너의 포지션은 레벨 2거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런 거 없거든요. 수능이 넌 레벨 2까지 왔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가 봐줄게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오늘 뒷부분에서 이 나머지 부분도 해야 되는 중요성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수능 특강이 한 번 끝났다 하더라도 몇 번이고 곱씹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이건 몇 번이고 우리가 어제 통닭 먹었다고 오늘 통닭 안 먹지 않거든요. 통닭이라고 하면 통닭의 비유는 또 우리 윤 선생님한테 잘 안 어울리는 것이다. 고기 역시 고기인가요? 제육 어제 먹어도 오늘 제육 먹었습니다. 제육으로 해야겠네요. 뭔 소리지?